고태섭 변호사가 윤석훈을 실각시키려는 계략을 꾸몄지만 석훈은 아주 시원하게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죠. 그리고 도윤의 추악한 진실까지 드러나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성에 대한 관념이 저런지 이해가 안 되네요. 특히 권나연 대표가 술집에서 도윤에게 뺨을 때리는 장면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룸에 함께 억지로 앉아있던 여성 변호사인 신은미 변호사의 웃음은 시원함을 대변해 주었네요. 그 결과로 석훈은 태섭의 오른팔을 좌천시키는데 성공하는 듯하죠. 권 대표와 윤석훈의 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던 태섭 라인이 약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효민은 친구 설아의 친언니 사건을 맡게 되죠. 가정폭력을 당하던 설아의 언니가 오히려 남편에게 전치칠주에 당하는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임 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드러나면서 효민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법이 지켜야 하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석훈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지키려는 정의에 대한 답을 점차 찾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는 것, 불법이 아닌 한 말이죠. 내가 효민의 입장이었더라도 승소를 위해서 약간의 진실을 숨기는 방법을 택했을 것 같네요. 진우와 민정의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정은 진우가 본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본인의 과거로 인해 그 감정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 도움을 받으며 어깨를 내어주는 진우에게 기대는 민정을 보니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의 어머니 에피소드를 보는 과정에서는 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다음 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도윤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고태섭의 권력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태섭이 주저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태섭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다만 그를 지지하던 변호사들의 힘은 현실적으로 약해져 있었죠. 그리고 고승철이 등장합니다. 계획을 좀 앞당겨야겠어. 고승철의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특히 그가 언급했던 이 대표의 약점을 좀 파악해봐 라는 말이 의미심장했는데요. 거대 로펌 리엔서와 전면전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윤림을 국내 1위로 만들겠다는 고승철의 집념은 이제 단순한 사내 정치가 아니라 한국 법조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싸움으로 번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 후 성무팀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효민이 얇은 파일을 들고 조심스럽게 석훈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는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 최지수 의사 사건이에요. 설아의 동기 언니인데 억울하게 살인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효민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석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자네가 맡아 흥미로운 사건이군. 석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효민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어요. 네? 변호사님은 같이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석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영역이 더 커. 자네가 스스로 정의를 변호해야 할 시간이야. 효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정의요?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의 태도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효민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의료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선의가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지, 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뒤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했어요. 그들이 꺼내든 것은 최지수의 과거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죽을 사람을 그냥 죽게 두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정의로운 일이다. 검찰은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피고인의 평소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응급처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원한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법정은 술렁거렸고 방창석에 앉은 최지수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변호석에선 효민이 그 자리를 일어나 변호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님의 주장은 마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한 것처럼 개인의 감정을 사건의 본질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의사의 개인적인 신념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려 한 선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내면의 생각을 단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효민의 반박에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의는 불법조차 허용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효민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진우와 민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고 석훈이 무심한 듯 보내는 시선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편 석훈은 사건의 진짜 뿌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지수가 과거 논문을 발표했던 학회를 찾아간 그는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리엔서의 창립 파트너, 모두가 이 대표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예전에 내 아들이 병원에서 오진을 받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네. 담당 의사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했지. 하지만 그 아이를 끝내 살려낸 건 최지수였어. 나는 그녀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지. 동시에 아들을 잃을 뻔한 기억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겨왔지. 이 대표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석훈은 순간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이 대표님,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날의 판단이 신념이든 실수든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록과 근거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석훈은 직감했습니다. 고승철이 노리고 있는 약점이 바로 이 대표의 과거 사건과 최지수라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히 리앤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훈 자신과 얽힌 연결고리를 파고드는 수였던 거죠. 한편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던 민정 앞에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진우는 커피를 올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는데요.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마. 너도 너의 사람을 찾아가라고. 잠시 머뭇거렸던 진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명료했습니다. 누나가 내 사람이니까. 그 말이 민정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은 혼잣말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이제는 아닐지도 몰라.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진우 곁에서 민정은 기댈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파트너 회의가 열렸습니다. 석훈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사 한 명의 과실 여부가 아닙니다. 율림을 국내 1위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위해 고승철 고문이 노린 이 대표의 약점, 그 중심에 최지수가 있습니다. 태섭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변호사, 그거 나머지와 무관한 일이야. 더는 언급하지 마. 하지만 석훈은 눈빛을 고정한 채 말했어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 로펌 안에서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변호합니까? 권력을 위해?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파트너들의 시선이 오갔습니다. 태섭의 얼굴은 굳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죠. 이번엔 실패하지 않는다. 윤석훈, 너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겠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최지수의 과거 발언과 환자 사망의 원인을 연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혐의는 매번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재판장님, 응급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은 수학 공식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살리고자 한 의지와 당시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 의사가 범죄자가 된다면 앞으로 누가 기내에서 거리에서 응급 상황에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혐의의 변론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고 재판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효민은 홀로 앉아 기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석훈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효민, 두려워해도 괜찮아. 두려움이 내 정의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 효민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내일 반드시 증명해 보일 거예요. 정의가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석훈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게 우리가 싸우는 이유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효민도 석훈도 모르는 곳에서 더 큰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승철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최지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이 대표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윤석훈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 고승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석훈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지수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치료를 포기했던 사례들이 나와 있었죠.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만은 달랐죠. 왜일까요? 바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검찰의 주장에 효민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대표였어요. 재판장님, 저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히 석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언석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지수 의사는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사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최지수 의사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신념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중언은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증언은 하는 걸까요? 석훈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고승철의 계획 중 하나라는 것을.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워 리엔서와 율림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효민은 석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이상해요. 왜 이 대표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걸까요? 석훈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건은 훨씬 복잡할 거야. 고승철 고문의 진짜 목표는 최지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 그날 밤 고승철은 퇴석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윤석훈을 무너뜨리는 진짜 계획 말이야. 태섭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지만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태섭아, 권력이라는 것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윤석훈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2인자에 머물 수밖에 없어. 고승철의 말에 태섭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죠. 다음 날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효민이 최종 변론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도 결정하고 있어요. 최지수 의사를 유죄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선의를 의심하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무죄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서로를 믿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효민의 변론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검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것은 최지수와 사망한 환자들 사이의 과거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두 사람이 의과대학 동기였고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피고인의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 새로운 증거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고 효민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석훈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죠. 강요미 변호사, 진실은 하나야. 그 진실을 믿어. 효민은 다시 일어나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과거의 관계가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면 우리 중 누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최지수 의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입니다. 그녀는 생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내일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날 밤 효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때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잖아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여 동조했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강효민 변호사는 정말 멋있었어요. 그들의 격려에 효민은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있었어요. 한편 석훈은 이 대표와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이 대표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승철 고문이 찾아왔어요.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와 관련된 다른 비밀들을 폭로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최지수에 대한 증언은 모두 진실입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고승철 고문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아마도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겠죠. 이 사건을 통해 당신과 우리 회사의 관계를 문제 삼으려는 것 같아요. 석훈은 이제 고승철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윤림 내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지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효민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석훈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지수, 무죄. 재판장의 선고에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효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석훈이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잘했어. 효민 정말 잘했어.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석훈은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고승철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니까요. 과연 고승철이 준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태섭은 아버지의 계획에 끝까지 동조할까요? 한편 진우와 민정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될까요? 정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은 여전히 울림 로펌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 놓여 있었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드라마 스캔들이었습니다.